안녕하세요. 한규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나누기 3을 왜 분수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죠. 그러니까 이런 볼펜은 말이에요. 1 나누기 3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개를 세명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볼펜 못 쓰니까 1 나누기 3을 할 필요가 없었었죠. 하지만 피자 같은 거 이런 것을 한 개를 3명이 나눠간다? 이럴 때는 1 나누기 3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교과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6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 1 나누기 3의 몫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1 나누기 3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것을 3등분해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칠판도 한번 볼까요? 1 나누기 3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이게 피자라고 하면 이 피자를 3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게 1 나누기 3이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세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1 나누기 3이 얼마인지 이 그림에서 똑같이 세수로 나누니까 그 중에 하나가 3학년 때 배운 3분의 1이다. 그걸로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1 나누기 3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교과서에는 1 나누기 3을 이런 그림에 의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분수로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한참 보고 있는 그 동영상들도 보면 모두 다 교과서와 똑같이 1 나누기 3은 여기 봐보세요. 1 나누기 3은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것도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와 같이 해서 분수를 나타내면 된다. 이걸 잘 기억해서 해라.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걸 이용하면 2 나누기 3 그러면 얼마죠? 3분의 2. 또 3 나누기 7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7분의 3. 이와 같이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정말 간단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우는 거냐면 여기 좀 봐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것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 이런 게 분수의 나눗셈이고 1 나누기 3 같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수의 나눗셈은 아니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이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6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자연수 나누기 분수랑 분수 나누기 분수는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우리가 배운 1 나누기 3이 얼마라고 했죠? 올리고 내리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배운 거는 이거 배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이런 나눗셈을 할 때 이 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정작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써먹으려고 배운 거거든요. 여기 좀 봐보세요. 왜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나요? 이거의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여기서 이 쉬운 1 나누기 3과 같은 자연수 나눗셈을 배워가지고 이 복잡한 분수의 나눗셈에 써먹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써먹어 봅시다. 올리고 내린다. 그럼 이것도 올리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리고 4분의 3 올리고 내리고 2분의 4분의 3? 이게 좀 이상한 분수 같잖아요. 제일 밑에 거 봅시다. 이거를 올리고 내려라. 그럼 5분의 3 올리고 7분의 2는 내려라. 이런 분수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1 나누기 3이 3분의 1을 분수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배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다시 말해서 이런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을 준비가 되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나누기 3을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3학년 때 배운 나눗셈, 자연수 나눗셈, 그리고 5학년 때 배운 분수의 곱셈,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1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1나누기 3의 몫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4학년 때 배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1나누기 3의 몫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봤나요? 1나누기 3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 어때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으면 추론을 하면 돼요. 추론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요? 선생님이 추론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쓸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1나누기 3이 3분의 1이다. 이런 분수의 나눗셈보다, 이런 분수의 나눗셈 기능보다 추론 같은 이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런 추론 같은 역량을 또 어려운 말 썼네요. 어쨌든 추론 같은 역량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것은 이런 계산을 열심히 한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왕 이 어려운 말을 쓴 김에 이 추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추론을 안 되는 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크게 유추를 하거나 귀납을 하거나 연역을 하는 거예요. 연역. 추론한다 그러면 유추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한다 그러면 귀납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연역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첫 번째 유추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린 지금 1나누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만 쳐다보면 1나누기 3을 어찌할까 하고 여기만 쳐다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학년 때 분수 나누기, 6나누기 2 같은 거 배웠잖아요. 6나누기 2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게 유추고 추론이에요. 일단 3학년 때 배웠던 6나누기 2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외로 6학년들이 계산은 잘하는데 6나누기 2가 얼마냐? 이거 3이다. 이건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3이냐? 그랬더니 이 6나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잘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하여튼 3학년 때 제대로 6나누기를 배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6나누기를 해야 될 필요는 뭔가 6개가 있는데 그것을 2개씩 주면 몇 명에게 주느냐?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체물을 가지고 2개씩 줘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건 마치 이 그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이걸 한 사람에게 2개 주고 또 한 사람에게 2개 주고 또 한 사람에게 2개 주니까 3명한테 준다. 간단하네. 이 수직선에서도 한 사람에게 2개 주고 또 한 사람에게 2개 주고 또 나머지도 또 한 사람에게 2개 주고 결국은
6개를 2개씩 주면 3명한테 준다. 그렇게 되네요. 뺄셈으로 갈 수 있겠네요. 2개, 2개, 2개 끝까지 하는 거니까 6에서 2를 3번 빼면 0이니까 이것도 3사람에게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 1학년 때 배웠던 건너뛰기로도 2, 4, 6이니까 이것도 3사람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안 하죠. 귀찮으니까. 6 나누기 2, 그래서 3 그러죠. 근데 이 6 나누기가 3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죠? 왜 6 나누기가 3이죠? 물론 이런 그림이나 수직선이나 이런 걸 보면 6 나누기 2가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10 나누기 2를 해라 그러면 이런 그림 그려요? 10 나누기 2를 해라 그러면 2, 5, 10 그래가지고 5다. 15 나누기 3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3, 5, 15 그럼 곱셈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 곱하기 3은 6이니까 3이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6 나누기 1을 하는 것은 6개를 2개씩 주면 몇 명인가 이럴 때도 필요하지만은 이럴 때도 필요할 거예요. 6개를 2명에게 주면 몇 개씩 주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를 2명에게 주면 몇 개씩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구체물이라면 6개를 갖다 놓고 한 개, 2명에게 한 개씩 계속 나눠주면 되겠네요. 끝까지. 이 구체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6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6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개 가져라. 또 한 개 가져라. 또 한 개. 똑같이 가져라.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3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이거를 딱 봐가지고 이등분으로 딱 잘라서 한 사람이 이거 갖고 이거 가져라. 똑같이 가지면 이렇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수직선에서도 0부터 6까지 있는 이 6개에서 둘로 나눠내면 절반 나눠야 되니까 이 가운데네요. 3개씩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더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일 거예요. 6 나누기 2를 해서 3개씩. 6개를 2명이 가지면 6 나누기 2는 3이니까 3개씩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예요. 물론 이 나눗셈은 2, 3은 6이니까 라는 곱셈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1 나누기 3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방법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여기만 쳐다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6 나누기 2나 1 나누기 3이나 똑같은 나눗셈이니까 비슷한 나눗셈이니까 여기서 했던 나눗셈 방법을 이용해서 이 나눗셈도 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길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학년 때 6 나누기 2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웠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1 나누기 3도 나눗셈이다. 그러니까 이 나눗셈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봐야겠다. 말이 참 길죠? 그걸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추론해봅시다. 그럴 거예요. 선생님 지금 유식한 척 하려고 추론 이런 말씀인 게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좀 봐봅시다. 이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여기가 6학년 1학기 1단원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2차시에도 추론, 3차시에도 추론 창의융합. 여기 뭐예요?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역량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분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이 계산 기능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분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추론이니 창의융합이니 이런 역량을 길러주려고 그래요.
분수인 나눗셈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단 한 번도 안 쓴 그 나눗셈을 우리가 6학년 수업 시간에 왜 배운 거냐면 이런 역량을 추론을 하면 말이에요. 수학이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추론을 해본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는데 이 3학년 때 배웠던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1나누기3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6개를 2개씩 주면 몇 명에게 주느냐? 그럼 6나누기2인데 6개를 2개씩 주면 몇 명에게? 6개를 2개씩 주면 2개씩 주면 몇 명에게 주느냐? 근데 여기 봅시다. 1개를 3개씩 주면 1개를 어떻게 1개 가지고 3개씩을 줄 수 있어요? 1개뿐이 없는데 6개면 2개씩 줄 수 있어서 3명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1개를 가지고 3개씩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네요. 이건 이쪽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 밑에 봅시다. 6개를 2명에게 주면 몇 개씩 주느냐? 6개를 2명에게 주면 3개씩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1개를 3명에게 주면 1개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면 얼마큼씩 주느냐? 이건 말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한번 해봅시다. 구체물은 선생님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엄마나 아빠한테 피자나 빵 같은 거 한 판 좀 사오라고 그러세요. 이 1나누기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사오세요. 한번 그려보시던지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건 여기 있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자 한 판을 셋으로 똑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건 3학년 때 배운 3분의 2니까 1나누기3은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은 됐네요. 그 다음 방법은 수직선을 하는 방법이네요. 그러면 수직선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1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여기에 1이면 똑같이 셋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셋으로 나누는 요 하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3등분한 하나니까 3분의 1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나누기3이 3분의 1이네. 이 수직선에서도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뭐였었죠? 6나누기가 3이다. 이거는 곱셈 6을 생각하네. 2, 3은 6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1나누기3은 3에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10나누기 2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 그리거나 뭐 수직선 그리거나 귀찮게 하지 않고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인가? 5 곱하면 2, 50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1나누기3이니까 3에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3에다 5학년 때 배운 곱셈문이면 3에다 3분의 1 곱하면 1이다. 이 소리가 1나누기3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나누기3을 분수로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었죠? 이런 거였었네요. 10나누기 이거 얼마냐? 그러면 2, 50을 생각해서 5 그런 것처럼 1나누기3도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나누기3도 3분의 1이다. 그렇게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방법들을 여기다 한번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이 방법은 앞으로 배울 이런 나눗셈에 별로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하는 거, 요거 4분의 3만큼이 있는데 그것을 2등분한다. 잘하면 이걸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어렵고 귀찮긴 하더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5분의 3이 있는데 1, 2, 3, 4, 5에서 5분의 3이 여기 이만큼 5분의 3이 있는데 이 5분의 3을
7분의 2등분 하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하는 방법 이거 여기 써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써먹읍시다. 이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아주 쉽죠. 어떻게 한 거예요? 3에다 얼마 곱하면 이게 되느냐? 3분의 1 곱하면 된다. 그래서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근데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분의 3이 되죠? 조금 잘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이 밑으로 가봅시다. 7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5분의 3이 되죠? 선생님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써서 했던 이런 방법들은 이거를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힘들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아서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1 나누기 3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3학년 때 배운 아주 쉬운 나눗셈이나 5학년 때 배운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 1 나누기 3을 우리가 아까 그림 그리는 방법,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수직선, 그리고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어서 1 나누기 3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또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았나요? 잠깐 여기 교과서들을 좀 봅시다. 여기 교과서를 여러 권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6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왜 5학년 교과서들을 가지고 왔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6학년 1학기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은 2년 전까지는 5학년에서 배우던 거였어요. 근데 5학년에서 배우던 것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6학년 1학기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과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지금 분수의 나눗셈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한 장을 넘겨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로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교과서 좀 한번 모아봅시다. 이게 2년 전까지 사용하던 5학년 2학기 책인데 여기서는 똑같은 1 나누기 4 같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우리가 사용한 교과서에는 어떻게 있었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전 교과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예전 교과서들은 다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교과서처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내자 이건 전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모두 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내보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산수책도 있고 수학책도 있는데 옛날 아주 오래된 요 한번 수학책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수학책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엄마들이 배웠을까요? 이 수학책을 보니까 여기도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네. 분수의 나눗셈. 이때 여기 잘 봅시다. 여기 2 나누기 5의 몫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2를 5등분으로 하니까 하나가 5분의 2다. 그림에서 알아보면 2 나누기 5는 2를 5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2의 5분의 1이므로 2 곱하기 5분의 1과 같다.
그래서 2 나누기 5는 2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네요. 여러분은 2 나누기 5는 그냥 5분의 2다 그러는데 이때는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2 나누기 5는 2 곱하기 5분의 1이다 그러고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게 2 나누기 5가 2의 5분의 1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다른 책을 한번 봐봅시다. 이때의 책도 여기를 보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1 나누기 3이 아니라 1 나누기 5를 가지고 어떻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1의 5분의 1배는 얼마입니까? 그러는데 1의 5분의 1배가 얼마냐? 그래서 1 나누기 5를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그래가지고 1 나누기 5를 1 곱하기 5분의 1 이와 같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 좀 봐봅시다. 여기 좀 보면 여기 좀 봐볼까요? 여기 6개가 있죠? 여기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2개는 이 6개는 이 2개의 몇 배냐 그러면 3배. 이런 말은 참 사용하기 좋은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1 나누기 3인데 이걸 하나를 세수로 나누지 하나. 이거는 1이 얼마냐? 여기가 1인데 요거는 1이 얼마냐? 1의 3분의 1배다라고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이 말이 참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하면 1이 3분의 1배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나누기 3은 1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1 나누기 3을 분수로 3분의 1 이렇게 간단히 나타낸 거는 옛날에 1 나누기 3이 1의 3분의 1배여서 1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게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타난 모양인데 이거는 이런 나눗셈을 할 때 별로 써먹지를 못했잖아요. 써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1 나누기 3은 1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1 나누기 3은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4분의 3 나누기 2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 1은 1의 3분의 1배다. 그럼 4분의 3은 2의 몇 배라고? 이게 참 어렵네요.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분의 3이 7분의 2의 몇 배냐? 이거는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겠네요. 이게 1의 3분의 1배, 그러면 4분의 3의 2분의 1배.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자연수로 된 거는 한번 억지로 써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2 나누기 3분의 2는 2의 몇 배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우리 옛날 책에 나와 있는 이 방법도 이런 나눗셈을 할 때는 쉽게 사용하기는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지금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1 나누기 3을 하는 5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보아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니 힘들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 방법들은 앞으로 배울 이런 나눗셈을 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쉽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어려울수록 쉬운 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눗셈 중에 제일 쉬운 나눗셈이 뭐죠? 어떤 나눗셈이 쉬워요?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 쉽네요. 몫이 1인 거. 또 쉬운 나눗셈이 뭐가 있죠? 1 나누기 3 거꾸로 하면 3 나누기 1인데 3 나누기 1 어때요? 10 나누기 1은요? 1억 나누기 1은요? 이거 굉장히 쉽네요. 어떤 수 나누기 1이 어떤 수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1 나누기 3을 하려고 하는데 나누기 3보다 쉬운 게 뭐라고요? 나누기 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죠? 6 나누기 2가 얼마냐면 3이에요.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 1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60 나누기 20이 되는데 이건 얼마죠? 30인가요? 이것도 3이네요. 600 나누기 200은요? 그것도 3이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같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5학년 때 분수의 곱셈도 배웠죠? 무슨 소리냐면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1 나누기 3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데 요 나누기 3보다는 나누기 1이 쉬우니까 요 1 나누기 3을 나누기 1로 고쳐보자. 그러려면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네요. 한번 해보면 1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왜 우리가 3분의 1을 곱한 거죠? 나누기 3보다 이건 얼마예요? 1이니까 나누기 1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나누기 1은 있으나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1 나누기 3이 1 곱하기 3분의 1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이 5번째 했던 이 방법을 이 방법은 사실은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이 방법보다는 굉장히 귀찮아요. 1 나누기 3이 얼마냐? 올리고 내려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이 1 나누기 3을 1 나누기 3의 몫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배울 분수 나눗셈에 별로 쓸모가 없어서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본 건데 이것은 어떻게 알아는 거냐면 아주 쉬운 나눗셈. 어떤 나누기 1이 얼마냐? 이거 다 어떤 그거다. 어떤 수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을 곱해서 1 나누기 3을 3분의 1로 나타냈어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기 합시다.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올리고 내리고 말고 좀 귀찮지만 이걸 갖다가 1로 만들기 위해서 1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뒤에 거는 2이 돼가지고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도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누기 2보다 나누기 1이 쉽다. 그럼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요건 1이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이 곱셈은 이미 배운 거잖아요. 5학년 때. 이 곱셈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본 김에 여기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나? 이걸 알아야겠네요. 5학년 때 곱셈, 약분 이런 걸 배워가지고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아 그러네요. 2분의 3을 곱하면 되네요. 그럼 여기도 2분의 3을 곱해줍시다. 2 곱하기 2분의 3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도로 1이 돼서 2 곱하기 2분의 3 약분해서 금방 다 볼 것 같네요. 이것도 마저 해봅시다. 6한 2학기 때 배운 것도. 5분의 3, 이 7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죠? 2분의 7이네요. 그럼 여기도 2분의 7 곱해줍시다. 2분의 7 나누기 7분의 2 곱하기 2분의 7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이 1이 돼가지고 결국은 5분의 3 곱하기 2분의 7만 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 있는 곱셈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알아낸 이 마지막 방법 1 나누기 3을 요 나누기 1로 만들기 위해서 1 곱하기 3분의 1로 고친 이 방법을 이용했더니 모든 나눗셈들이 다 잘 되네요. 이제 우리 더 나눗셈 할 필요 없겠네요. 자, 우리가 마지막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눗셈들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나눗셈은 이런 나눗셈이 아니라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도 이런 분수의 나눗셈도 아니고 5 나누기 1 5 이런 것처럼 어떤 수 나누기 1 이거는 어떤 수 이런 나눗셈이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눗셈들을 다 나누기 1로 고쳐본 거예요.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1 곱하기 3분의 1은 1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 이거 1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걸 1로 고치기 위해서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도 2분의 1 곱해주고 여기도 2분의 1을 곱해주고 나니까 이 뒤에는 1이 돼서 있으나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됐다.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6학년 2학기 때면은 이것도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7분의 1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누기 1로 만들자. 그러면 7분의 2에다가 2분의 7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2분의 7을 곱해주자.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2분의 7 나누기 7분의 2 곱하기 2분의 7. 이 뒤에 거는 1이니까 결국은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 이 새롭게 배워야 할 나눗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지금 선생님이 한 이 방법은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세상에 어느 책에도 교과서에도 없고 문제집에도 없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선생님이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조금 농담입니다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동영상에 하는 거 이런 게 다 엉터리다. 내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니까 이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 마지막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5가지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여러 개의 책이나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엉터리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한 이 방법,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영상도
엉터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선생님이 한 방법은 언젠가는 엉터리가 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 공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1 나누기 3의 몫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였었냐면, 자, 이게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이 3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1 나누기 3을 해본 거죠. 다시 말해서 6 나누기 2나 3학년 때 배운 6 나누기 2나 지금 배우려고 하는 1 나누기 3이나 비슷한 나눗셈이니까 이 6 나누기 1을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1 나누기 3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간단히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 추론한다고 했어요. 추론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론해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울 나눗셈도 우리가 간단히 해봤지만 이거 잘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일단 이 새롭게 배울 이 나눗셈도 여기서 배운 1 나누기 3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사실 다 해봤어요. 분수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수직선도 좀 귀찮았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방법, 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이 1 나누기 3을 각각 3분의 1을 곱해서 1 곱하기 3분의 1로 고쳤었는데 왜 이렇게 고쳤냐면 나누기 3보다는 나누기 1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 고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나눗셈들을 전부 다 나누기 1로 고쳐보니까 우리가 5학년 때 배운 다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져가지고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1 나누기 3의 이 방법하고 이 나눗셈 방법하고는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연결할 수. 잘 생각해보면 같아요. 이것과 이거는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창의융합 그래요. 창의융합. 창의융합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창의융합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창의융합을 잘하려면 앞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새롭게 배운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앞에서 배운 것과 새롭게 배운 것을 연결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가르침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보는 것, 그걸 창의융합이라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몰라도 되니까. 다른 나눗셈 가지고 또 여러 번 해볼 거니까 그건 몰라도 되지만 옛날에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의 방법으로 1 나누기 3을 해보고 1 나누기 3의 방법으로 여러 분수의 나눗셈을 해보고 그런 것이 추론이다. 그리고 1 나누기 3을 했던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은 결국은 같다. 이게 창의융합이다. 이런 걸 아주 조금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